황당한 이슈예요. 진짜 황당한 이슈. 10조짜리 해상풍력 사업을 이 윤석열 정부가 불허한 사건. 우리가 지난주 아니죠? 지지난주인가 방송에서 했었는데 다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 나사에서 지금 아르테미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달에 사람을 태워서 사람이 있는 우주선을 보내겠다. 그게 아르테미스 계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여한 나라들이 몇 군데 10여 군데 있는데 대한민국도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년에 달에 아르테미스 2호를 보내요. 2호를 보내는데 그 아르테미스 2호 안에 공간들이 남아 있어. 그래서 그 공간들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나라들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위성 큐브, 아니 큐브 위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성들 큰 거 말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큐브 위성이 있어요. 각 나라가 그거 만들어서 나사로 보내면 나사에서 그 빈 공간에 각 나라들 큐브 위성을 넣은 다음에 그걸 달에 가갖고 다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요,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대한민국이 원하고 있는 달과 관련된 이런 탐사, 조사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죠.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돈이 없어갖고 안 할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10월 달에 요구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돈이 없다고 안 했대요. 돈이 없다고. 얼마가?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은 그 100억 원 규모 비용과 함께 큐브 위성 만들어서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기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 뭐가 다르냐면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100억 원 따로 있고, 그리고 큐브 위성은 너희가 따로 만들어 그거예요. 큐브 위성 만드는데 한 70억 든대요. 70억. 그러니까 한 170억 드는 거죠. 그거 없어하고 안 하겠다는 거죠. 또 어떤 기사에서는 공짜로 태워줄 거니까 그냥 너희가 큐브 위성만 만들어서 보내. 그게 얼마냐? 70억. 결국 70억에서 170억 없다고 이거를 거절한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 사실 지난 한 2년간 입만 열면 무슨 과학 강국, 우주 강국 뭐 그런 거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100억이 없어서 최대 170억이 없어갖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대한민국 규모에서 100억, 뭐 170억 이게 큰 돈입니까? 그거 말은 못해요 금방? 그까진 거? 야,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 기사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방송에서 했고, 저 방송한 다음에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제 나와갖고 방송을 많이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 과학계 R&D 예산 4조 원 깎을 때부터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거죠. 그런데 이거만큼 황당한 짓을 요번에 또 했죠. 윤석열 정부가.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펀드사인 블랙록이라고 있는데 그 블랙록에 자회사들, 뭐 손자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크레도 홀딩스. 근데 그 크레도 홀딩스가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계획에 있던 거예요. 이거 만들면 요 해상풍력 사업 그 단지에서 전기가 얼마큼 나오냐? 약 2기가와트가 나옵니다. 2기가와트.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10조 원을 들여갖고 만들겠다는 거죠. 10조 원. 10조 원.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갖고 이 과학계 R&D 예산 깎아버리고 막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투자를. 얼마를? 10조 원을. 그래가지고 해상풍력 사업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전기가 얼마큼 나오냐? 약 2기가와트가 나온다는 거죠. 2기가와트. 여러분, 이 2기가와트라는 이 용량이 얼마 정도의 용량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들 있죠. 원전들. 우리나라 원전들 기본 시설이 1.4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원전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크레도 홀딩스가 하겠다는 해상풍력 사업 있잖아요. 이게 원전 하나보다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예요. 2기가와트. 근데 이거를 요번에 윤석열 정부가 불허했죠. 그거 안 돼. 하지 마.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호남 지역 전력 개통망이 지금 포화 상태다. 두 번째는 재무 능력이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이유, 호남 지역의 전력 개통망이 포화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전력 개통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로가 있어요. 도로는 딱 한정돼 있는데 자동차를 너무 많이 만들면 도로에서 그 많은 차들을 수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치요? 주차장은 정해져 있는데 차를 그냥 무한정 만들어 갖고 시내로 보내버리면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호남 지역의 전력 개통망이 포화 상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해상풍력 단지 만들고 재생에너지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지금 그 전기를 결국은 서울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딘가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나갈 거 아닙니까? 전선을 통해서. 그런데 이미 호남에 있는 그 전선들은요, 더 이상 전기를 더 많이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도 그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전선이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말이 돼요? 응?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수용이 안 되면은 전선을 더 많이 깔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2021년 기준으로 원전이 몇 개 있냐? 24기가 있어요. 그 중에 6개가 어디에 있냐면 영광에 있습니다. 영광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했던 이 핑계, 호남 지역의 전력 개통망이 포화 상태다. 전기를 만들어도 이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유통할 수가 없다. 보낼 수가 없다.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만약에 변명을 한다면 앞으로 호남 지역에는요,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전 같은 것도 절대 못 들어오죠. 왜? 지금 해상풍력만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건 아니면 그냥 무슨 원전이건 전기를 만들었을 때 그 전기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 생산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이. 지금에서 멈춰야 돼. 더 많이 할 수가 없어. 아니,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 거야?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재생에너지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당연히 전달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야지. 아니, 없으면 만들어야지. 없으면 만들 계획을 해야지. 포화 상태니까 그냥 하지 마. 10조 원짜리 사업 하지 마. 그 지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전력 개통망이 포화 상태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전 양을 줄여야죠. 줄여갖고 재생에너지도 대체를 해야지.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몇 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갖고 입만 열면 원전 얘기하니까 마치 지금 원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빨간색이 그 원자력, 원전이고요. 노란색이 태양광, 그리고 이 파란색이 풍력입니다. 원전은 1917년부터 2016년까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줄어가다가 물론 2010년 이후에 좀 더 올라온 것도 있지만 많이 안 늘었어. 원전은 안 늘어. 어떤 나라도 지금 원전을 윤석열처럼 그냥 무한정 늘리려고 한 정부가 없어요. 오히려 보십시오. 태양광. 태양광이 옛날에 비쌌다고 하지만 태양광이 이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앞에 있는 이 도표는 2016년까지밖에 안 만들어진 건데 지금 태양광 사업이 지금 가장 크게 발전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그 태양광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풍력. 원전은요, 지금 아니라니까요. 2023년 2월달 기사입니다. 2월달 기사. 얼마 안 된 기사예요. 풍력과 태양광이 2021년부터 처음으로 원전 비중을 넘어섰다. 세계에서. 지금 점차 계속 원전 비중은 줄이고 그리고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올리고 있어요. 원전 없으면 망한다? 웃기는 소리. 이미 독일은 탈원전 했지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 2022년 거에 따르면 전 세계 총 발전량, 발전량이라는 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였고 그리고 96년도가 최대였어요. 17.5%. 그런데 현재 25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죠. 원전에 의존하는 양이 많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원전 양이 뚝 떨어지고 있잖아.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지죠? 25년 전에는 전 세계 에너지의 17%를 원전이 차지했는데 25년간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얼마나 발전했어요? 사실은 1990년도에 만들어지는 원전보다 지금 원전을 만들면 엄청나게 안전합니다. 과학기술 발달해갖고. 그런데 원전 안 만들지요. 그 주는 거예요, 지금. 원전 안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원전이 위험하니까 안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맞습니까? 원전 위험하지요. 사고 나면 위험하니까 원전 안 만드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왜 안 만드냐? 너무 비싸갖고 안 만드는 거예요. 너무 비싸갖고. 예전에는 원전을 만들 때 그 당시에 기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 24년 지금은 원전을 만들 때 물론 옛날같이 만들면 싸. 근데 지금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하게 원전을 만들려고 보면요. 엄청나게 값이 올라가요. 우리가 원전 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원전 만들어야지 전기를 싸게 사용한다. 그래서 원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전 위험하지만 사고 났을 때는 정말 대안이 없고 파괴적이고 위험하지만 원전을 하면은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원전이 싸지 않아요. 원전을 안전하게 만들다 보면은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원전이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주는 이유는 단순히 원전이 위험하고 사람들이 원전 사고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원전 위험하다, 쓰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원전을 만들었을 때 그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오히려 그거 하느니 그냥 재생에너지 개발하겠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겠다 하고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최신 거지요. 2021년까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원전이 이 밑에 있는 보라색입니다. 원전은 보십시오. 원전량, 원전은요 지금 2500에서 2800에서 딱 멈춰 있어요. 계속. 원전이 그렇게 전 세계가 원전 만세를 외쳤다면은 원전량이 계속 올라가야지. 지금 우리의 과학기술은 원전을요 만들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계속 원전 많이 만들면 당연히
원전으로 인한 발전량이 엄청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원전 안 만들고 있다고요. 안 만들고 있어.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원전 양을 2021년 들어와가지고 이미 태양광 발전량이 따라잡았죠.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재생에너지가 있고. 여기 보십시오. 원전이 여기죠. 원전 양을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이 따라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 세계 지금 추세예요. 물론 지금 와가지고 일부 국가들이 원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대놓고 원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원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말하는 멍청한 세계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원전 말하면서도 어떤 나라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무슨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때려 부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 근데 이 미친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크게 신경 썼다고 해갖고 태양광 산업 같은 거 지금 다 부셔버렸잖아. 다 망쳐버리고. 외부에서 10조 원 들어가지고 풍력 발전 할게 하는 것도 하지마. 거절해버리고. 물론 얘네들 말처럼 여기가 지금 재정 상태가 증명이 안 됐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 그거를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개발로부터 계속 후퇴하게 하고 정말 지 뜻대로 그냥 원전으로 모든 거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에 나오는 거라면 시발 진짜 이 새끼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건 대한민국을 완전히 후퇴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리벳? 2050년까지 앞으로 이제 모든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품들 전기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기를 앞으로 재생에너지 100%로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만든 물건들을 수출을 못해요. 그냥 국내에서만 해야 돼. 국내에서만.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자동차는요,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반도체는요 앞으로 판매를 못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100% 재생에너지로 물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5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지금부터 빨리 재생에너지 만들 수 있는 인프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 이 미친 정부가. 아 진짜 열받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는 뭐 눈앞의 일이 아니니까 모른 척 하는데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 멍청한 새끼.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거를 제대로 인간 취급하겠어요? 응? 해외 나가갖고 원전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 해외에서 해외 지도자들이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아 진짜 황당합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지난주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이 우주선에 대한민국 큐브 위성 실어준다는 걸 100억이 없어갖고 거절했던 것만큼 황당한 이슈. 10조 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단지 만들겠다는 거를 이걸 불허한 거. 도대체 이 불허한 게 몰라 정당한 불허인지 아니면 진짜 재생에너지 사업을, 재생에너지 개발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도태시키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의심이 되고 걱정이 돼갖고 첫 번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첫 번째 이슈와 함께 첫 번째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 010
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착한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딱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딱 분석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착한보험 클리닉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아마 온 가족들 보험 빚 다 합치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아마 쓸데없는 보험비, 보장이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잡아주고 꼭 필요한 거 막상 보면은 없을 수 있어. 그거 점검해 드리니까 여러분 착한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착한보험 클리닉 얘기하는 하는 김에 오늘 착한보험 클리닉으로부터 사무리한테 명절 선물이 왔습니다. 참 자랑하는 겁니다. 한우. 웬일입니까? 착한보험 클리닉 광고주로부터 한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착한보험 클리닉 광고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예요. 보통 언론들 보면은 광고주가 갑이고, 이 광고 해주는 업체가 을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주들한테 굽신굽신 하지 않습니까? 사무리는 이 정도예요. 광고주들이 광고비도 주고 딱 때 되면 선물도 보내고 이런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광고와 광고주의 이런 관계 우리 그 정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무리에 광고하실 분들은 그냥 광고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앞으로 광고하고 때 되면 선물 보내고 이런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자세, 이 아름다운 이런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착한보험 클리닉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혹은 이웃 주민들과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볼까요?